혈당은 철저하게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당뇨병 치료는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평생 당뇨약에 의존할 것인지 스스로 당뇨를 다스리는 법을 배울 것인지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요즘 건강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있죠. 바로 혈당입니다. 단순히 당뇨 환자들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나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내 혈당 수치에 대해 궁금해 하셨을 텐데요.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혈당 측정기, 특히 연속혈당기를 사용하는 분들이 부쩍 늘었더라고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실시간으로 혈당이 오르내리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나도 몰랐던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음식을 찾아내고 식단 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과연 모두에게 똑같은 음식이 혈당을 똑같이 올릴까 하는 점인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책 신동진 한의사의 당뇨약 끊기 3개월 프로그램에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육류 위주로 먹어야 혈당이 안정적이고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곡류를 먹어도 혈당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들에게는 괜찮았던 음식이 나에게는 혈당을 크게 올리는 주범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한때 당뇨 환자였던 저자는 수많은 약재와 식재료를 직접 경험하고 끊임없이 연구한 결과 마침내 약 없이도 건강한 혈당을 유지하는 비결을 찾았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 진단을 받으면 이제 약을 평생 먹어야 하나 하며 걱정부터 앞서고 또 손쉽게 혈당을 조절해주는 약에 의존하게 되는데요. 물론 당뇨약은 혈당 조절이 효과적이지만 과연 그것만이 최선일까요? 이 책은 당뇨 환자였던 저자가 어떻게 병을 이겨내고 지금은 약 없이 정상 혈당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를 담고 있습니다. 효과 좋은 약에만 의존하는 대신 당뇨약 끊기 3개월 프로그램을 통해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혈당을 관리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특히 안전하게 당뇨약을 줄이는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동진의 당뇨약 끊기 3개월 프로그램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프롤로그. 당뇨약을 믿지 마세요. 음식 때문에 생긴 병은 약으로 못 고칩니다. 당뇨약 끊기 3개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당뇨약만 먹으면 혈당이 괜찮게 유지되는데 왜 힘들게 약을 끊어야 하나요? 여러분이 당뇨병 환자라면 이미 양약을 복용하고 있을 겁니다. 먹어보니 양약의 효과가 어떻던가요? 놀랍지 않던가요? 200, 300 하던 혈당 수치가 양약 몇 번만 먹으면 적정 혈당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양약의 문제는 이렇게 효과가 좋다는 데 있습니다. 효과가 좋은 게 문제라니 좀 이상하지요? 이 말은 양약의 효과가 좋다 보니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잊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 약이지만 당뇨약을 먹는 환자의 15에서 30%는 훗날 췌장이 망가져 결국 인슐린 주사를 맞게 됩니다. 당뇨약이 당뇨 합병증을 예방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약을 먹어서 정상 혈당은 유지될지 몰라도 만성 피로와 성기능 감퇴 등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당뇨약 없이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양약을 끊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방법이 존재하냐고요? 예, 분명 존재합니다. 왜 당뇨병에 걸렸을까? 저는 2009년에 당뇨병 진단을 받은 후 이 한 가지 물음에 매달렸습니다.
제 삶을 수없이 되돌아봤고 당뇨병에 대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했습니다. 당뇨병에 관한 수많은 양 한방 의서와 건강서를 탐독하고 혈당을 좌우하는 요인을 알아내기 위해 하루에도 12번씩 손가락에 바늘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저는 당뇨병은 내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내가 이제껏 먹어왔던 음식이 당뇨병을 유발한 결정적 원인이라는 것을 음식 섭취에 따라 변하는 혈당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당뇨병에 좋은 음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좋은 당뇨병 음식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현미채식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되는 식단으로 알려져 있지만 저는 현미채식을 해도 혈당이 크게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육식을 해야 혈당이 안정됐습니다. 스스로 실험대에 올라서 수년간 혈당을 재면서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저는 지금 오로지 음식과 건강한 생활습관만으로 당화 혈색소 수치 5%대의 정상 혈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되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수많은 실험과 경험으로 당뇨병을 극복했기에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몸에 맞게 당뇨를 다스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뇨에 완치는 없습니다. 당뇨는 완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입니다. 의사나 당뇨약이 여러분의 혈당을 평생 조절해 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 혈당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진실하고 강력한 치료법입니다. 나는 당뇨병을 이긴 한의사입니다. 당뇨병 치료의 비밀. 그동안 수많은 의사들과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당뇨병의 가장 효과적인 시기는 현미와 채식이라는 것이 상식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당뇨 환자들은 현미와 채식으로 식단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는 채식보다 육식이 혈당을 더 떨어뜨렸을까요? 충격의 음식 테스트 이후 오랜 고민과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저는 육식이 체질에 맞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당뇨병 하면 채소는 가까이 하고 고기는 멀리해야 한다는 공식을 떠올립니다. 그렇다면 채식을 좋아하고 채식을 주로 하던 사람들이 당뇨병에 걸리는 경우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분명 뭔가 이상합니다. 채소를 주로 먹어서 병이 왔다면 그들도 저처럼 육식이 맞는 사람이거나 채소가 아닌 다른 것을 먹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체질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른 체질이 있다는 체질의학을 토대로 바라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기존의 사상 체질에서도 당뇨병에 잘 걸리는 체질이 따로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만 체형이 많은 태음인은 당뇨병에 잘 걸리지만 췌장이 튼튼하고 날씬한 체형이 많은 소양인은 당뇨병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음식 테스트를 통해 음식 하나하나에 따라 달라지는 혈당을 목격하니 당뇨병만큼은 사상 체질이나 팔상 체질과 같은 분류 방식에 의존하기에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더군요. 제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오르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체질에 안 맞는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체질에 맞는 당뇨식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해답을 찾기 위해 외국의 암치료 전문병원의 식단을 비롯해 임상영양학, 의학생리학과 관련된 수많은 책과 논문들을 탐독하고 공부하면서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조상 대대로 살아온 대륙의 특성과 유전자를 파악하여 체질을 분류하는 방식에 주목하게 되었죠. 의학계에서 행해진 유전자형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인간의 유전자 체질은 극지방 체질인 P형, 열대지방 체질인 T형, 사막지대 체질인 D형, 고산지대 체질인 A형, 이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유전자를 분석해보면 90% 정도가 P형과 T형에 속합니다. 극지방은 농작물이 자라지 않고 채집할 과일도 없습니다. 사냥밖에 할 것이 없으니 당연히 육식을 하며 생존했습니다. 반면 따뜻한 열대지방에서는 농경 문화가 시작된 후 곡류를 주식으로 삼았습니다.
즉 P형은 육류에 적합하게, T형은 곡류에 적합하게 진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 판정을 받으면 일단 고기부터 끊고 무조건 채식을 시작합니다. 곡식이 잘 맞는 T형 유전자를 가졌다면 다행이지만 P형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해지려고 한 노력이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키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육류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곡식을 편애했던 저 역시 P형이었던 것입니다. 저의 체질론 또한 완벽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곡류와 육류의 편식이 왜 당뇨병의 원인이 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간 자신도 모르게 편식했던 특정 음식이 자신의 유전자 특성과 맞지 않아서 당뇨병이 생긴다는 사실, 그리고 그 치료법은 체질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마침내 음식에서 해답을 찾다. 사람들은 음식을 에너지 공급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음식이 가진 기능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먹는 음식이 내 몸의 낡은 원소들을 새로운 원소로 교체해 준다는 사실이죠. 즉, 내가 먹는 음식이 곧 내 몸이 되고 내가 먹은 음식의 질에 의해 내 몸의 건강 상태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건강에 좋지 않다고 알려진 육류를 멀리했습니다. 입맛에 맞지 않아 좋아하지 않았던 것이 이유이긴 하지요. 대신 곡류로 만든 대부분의 음식을 즐겨 먹었습니다. 밥, 국수, 냉면, 만두, 스파게티, 빵. 이런 음식들이 고기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한의학은 조화를 중시합니다. 모든 병은 균형과 조화가 깨지면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러니 특정 음식만을 편식한다면 제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고 해도 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당뇨병에 걸린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맛없다고 먹지 않은 음식 혹은 맛이 있다고 유난히 많이 먹은 음식으로 인해 몸에 병이 생긴 것이죠. 부끄럽게도 한의학을 공부한 저조차 평생 편식을 해왔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의 실험 결과를 토대로 제 혈당을 덜 올리는 현미와 몇 가지 작곡을 뺀 모든 곡류를 끊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육류를 주식으로 대체했습니다. 더불어 음식 테스트로 찾아낸 제 혈당을 덜 올렸던 각종 식재료를 부식과 간식으로 먹었죠. 그랬더니 혈당 수치가 160mg/dL 안팎으로 점차 안정되어 가더군요. 그렇다고 혈당을 재는 일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혈당이 안정권에 머무는 날이 많았지만 간혹 들쑥날쑥 파도가 쳤습니다. 무언가 혈당에 영향을 주는 음식을 먹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의심이 가는 식재료는 다시 테스트를 했습니다. 평소 먹지 않던 음식인데 오랜만에 먹었다든지 평소보다 더 많이 먹었다든지 테스트를 해보지 못한 음식이었다든지 하면 재차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사 일기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매일 무엇을 얼마만큼 먹었는지 상세하게 기록해 두기로 했습니다. 기억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식사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식재료뿐 아니라 섭취량도 신경 써서 살폈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일정 분량까지는 혈당이 괜찮았지만 그것을 넘어서면 혈당이 확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몸에 맞는 음식들을 구별해서 나만의 음식 목록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 목록에 맞춰 혈당을 올리는 음식은 끊고 혈당을 덜 올리는 음식만 골라 먹으면서 일정 기간 동안 의도적인 편식을 시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식후 혈당뿐 아니라 공복 혈당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날 지경이었죠. 밤낮으로 수도 없이 손끝에 바늘을 찔러가며 실험을 계속했던 제 끈기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음식에 중독된 몸을 되돌려야 합니다. 나는 어떤 유형의 음식 중독일까? 평생 고기는 입에도 대지 않고 오직 밥과 김치만 먹었는데 왜 당뇨병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라며 의아해하던 50대 주부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한마디에 그분이 극지방 체질, P형이라는 사실을 알아챘죠.
그분의 조상들은 이제까지 고기만 먹으며 수만 년을 생존해 왔는데 정작 본인은 고기 대신 쌀밥과 채소만 먹어왔으니 병에 걸린 것이 당연했습니다. 대표적인 곡류 중독의 사례입니다. 곡류 중독을 해독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곡류 대신 육류를 먹으면 됩니다. 자신의 체질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진맥과 전문적인 체질 진단 과정이 필요하지만 간단히 집에서 혼자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식사 일기를 통해서입니다. 일주일 정도 식사 일기를 상세히 기록해보면 자신이 어떤 음식을 주로 섭취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체질과 음식 중독 여부를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죠. 우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주일간 식사 일기를 적어봅니다. 메뉴를 이루는 주요 식재료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괄호 안에 곡류는 별표, 육류는 동그라미, 채소는 네모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어떤 모양이 주종을 이루는지 살펴봅니다. 예로 든 식단의 주인은 일주일간 섭취한 곡류와 육류의 횟수와 양이 거의 3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네요. 전형적인 곡류 중독입니다. 불안정한 혈당은 해당 주스로 잡는다. 나에게 맞는 체질 식단에 채소로 만든 해당 주스를 더하면 우리 몸은 보다 빨리 몸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혈당도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을 찾고 당뇨약을 끊는 시점도 앞당겨지게 되죠. 해당 주스는 체질에 맞고 해독력이 뛰어난 다양한 채소를 삶은 후 믹서에 갈아 만든 주스인데 핵심은 식이섬유의 효과적인 섭취에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장 점막의 보호막을 형성해 장 속의 독소가 몸 안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고 동시에 독소를 흡착하여 몸 밖으로 빠르게 배출시키는 작용을 하지요. 또한 채소에 풍부하게 함유된 수많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활력 잃은 세포들을 깨우기 때문에 혈당을 낮추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혈당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의미에서 이 주스를 해당 주스라 칭합니다. 해당 주스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먹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채소는 조리법에 따라 영양소의 체내 흡수율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죠. 생으로 먹을 때는 5에서 10%, 삶아서 먹을 때는 60%, 삶은 뒤 갈아서 마실 때는 90%가 흡수됩니다. 따라서 삶아서 갈아 마시는 게 여러모로 효과적입니다. 또한 모든 채소는 성질이 차기 때문에 익혀 먹으면 생으로 먹을 때보다 속도 편해집니다. 해당 주스의 종류, 뿌리 주스 대 잎 주스. 육류 중독인지 곡류 중독인지에 따라 식단을 달리해야 하는 것처럼 해당 주스도 자신의 체질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해당 주스로는 뿌리 주스와 잎 주스가 있는데 모두 제가 당뇨 환자를 위해 고안한 주스입니다. 뿌리 주스는 말 그대로 뿌리 채소가 주 재료이며 잎 주스는 녹색이 진한 잎 채소가 주 재료입니다. 그럼 어떤 해당 주스가 나에게 맞는 것일까요? 뿌리 채소와 잎 채소의 차이점은 엽록소에 있습니다. 엽록소는 소장에서 대장으로 넘어가는 관문인 난문을 닫는 역할을 합니다. 대장이 긴 사람은 대장에 독소가 머무는 시간이 많아져 소장으로 독소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잎채소를 많이 섭취하여 독소가 소장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난문을 닫아줘야 합니다. 반대로 대장이 짧은 사람은 대장에서 독소를 배출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소장과 대장의 관문이 느슨해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은 엽록소가 풍부한 잎채소를 많이 먹으면 소장과 대장의 관문이 닫히고 쓸개짐의 재흡수량이 많아져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보통 대장이 짧은 사람은 간이 큰데 간이 크면 많은 양의 쓸개즙을 계속 만들어내야 간의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엽록소 섭취로 쓸개즙이 재흡수되면 새로운 쓸개즙의 생산량이 적어져 몸에 좋지 않습니다. 대장이 짧은 사람에게는 뿌리 채소가 더 적합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대장이 짧고 간이 큰 사람은 뿌리 채소를 먹는 것이 좋고 대장이 길고 간이 작은 사람은 잎 채소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장의 길이나 간의 크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합니다. 하루 한 번 이상 대변을 보고 술을 잘 마시며 술에서 빨리 깨는 사람은 대장이 짧고 간이 크기 때문에 뿌리 채소, 즉 뿌리 주스가 잘 맞습니다.
반면 2, 3일에 한 번 대변을 보고 술을 잘 못 마시며 숙취가 오래가는 사람은 대장이 길고 간이 작은 사람으로 잎채소, 즉 잎주스가 잘 맞습니다. 배변 횟수나 술이 깨는 시간만으로 어떤 해당 주스가 맞는지 구분하기 어렵다면 직접 만들어 먹어보고 혈당과 대변 상태를 보면 분명해집니다. 혈당이 오르지 않고 대변 상태가 좋은 주스가 체질에 맞는 주스입니다. 해당 주스 먹는 법. 해당 주스는 하루 3번 끼니 전에 먹습니다. 식전에 먹으면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소식을 해야 하는 당뇨 환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다만 해당 주스의 경우 그렇게 먹기 좋은 맛은 아니라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비에 맞지 않는다고 힘들어하던 사람들도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정도 참고 먹다 보면 대부분의 재료에 새로운 맛이 느껴진다며 신기해합니다. 그러니 꾹 참고 꾸준히 먹어보세요. 평생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할 만큼 익숙해질 것입니다. 해당 주스 만드는 법. 이제 소개할 뿌리주스 레시피와 잎주스 레시피는 2, 3일 섭취할 수 있는 양입니다. 매일 만들기 번거롭다면 비율에 맞춰서 3, 4일분을 미리 만들어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덜어서 그때그때 갈아 마십니다. 뿌리주스. 재료. 무 200g, 우엉 50g, 도라지 40g, 연근 30g, 말린 표고버섯 4g, 대추 1개, 생강 1g. 만드는 법. 1. 준비된 재료를 모두 깨끗이 씻어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연근은 따로 보관한다. 2. 냄비에 물 500ml와 연근을 제외한 모든 재료를 넣고 10분간 끓인다. 3. 재료가 식으면 연근을 넣고 믹서로 갈아서 하루 3회 나누어 마신다. 잎주스. 재료. 양배추 200g, 브로콜리 50g, 시금치 50g, 케일 20g, 말린 표고버섯 4g, 대추 1개, 생강 1g. 만드는 법. 1. 준비된 재료를 모두 깨끗이 씻어 적당한 크기로 자른다. 2. 냄비에 물 500ml와 함께 재료를 모두 넣고 10분간 끓인다. 3. 재료가 식으면 믹서로 갈아서 하루 3회 나누어 마신다. 당뇨에 좋은 음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음식 테스트로 내게 맞는 음식을 찾는 법. 음식 테스트를 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한 끼에 한 가지 음식만 먹고 몸의 반응을 살피면 되지요. 음식 재료를 하나하나 먹어보고 테스트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번거로울 이 과정이 여러분을 약으로부터 해방되는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매일 모든 음식을 테스트할 필요는 없습니다. 곡류나 육류 중 중독된 음식을 끊고 반대 음식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경우 혈당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중독 음식을 끊었는데도 혈당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먹고 있는 다른 음식들도 테스트를 해서 어떤 음식이 혈당을 올리는 주범인지 찾아내야 합니다. 혹은 평소 잘 먹지 않던 음식을 먹고 난 뒤 그 음식이 혈당을 올리지 않았는지 궁금할 때 음식 테스트를 해봅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한 끼에 한 가지 음식만 먹는다. 음식 테스트를 할 때는 다른 식재료를 모두 배제하고 한 가지 식재료만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여러 가지 식재료를 섞어 먹으면 혈당을 좌우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으니까요. 2. 아침이나 저녁 식사 때 실시한다. 활동량이 많은 점심시간보다 아침 또는 저녁같이 한가로운 시간에 편하게 진행합니다. 3. 음식 종류별 정해진 식사량을 지킨다. 한 끼 식사량은 각각 육류 150g, 곡류 100g, 콩류 100g, 버섯류 150g, 잎채소 150g, 뿌리채소 200g이 적당합니다. 4. 조리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굽거나 찌거나 볶거나 끓이거나 생으로 먹거나 상관이 없으며 약간의 양념과 향신료를 이용하여 입맛에 맞도록 맛있게 요리해서 먹으면 됩니다. 단, 테스트 중에는 항상 조리 방법이 일정해야 합니다.
5. 단맛 매운맛이 나는 양념에 주의한다. 된장, 간장, 소금, 후추, 식초, 참기름과 같은 양념은 적당히 사용해도 되지만 설탕이나 꿀처럼 단맛이 나거나 조청, 매실청, 올리고당 등 단맛이 나는 양념은 사용을 금합니다. 고춧가루, 고추장처럼 너무 매운 양념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6. 먹은 후 3가지 인체 반응을 살핀다. 음식을 먹은 후에는 혈당, 허기감, 전체적인 신체 컨디션을 살핍니다. 물론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혈당입니다. 공복 혈당과 식후 2시간 혈당의 차가 높은 음식 또는 식후 2시간 혈당이 높게 나오는 음식이 무엇인지 찾아서 식단에서 제외합니다. 맞지 않은 음식을 찾기 위한 음식 테스트가 아닌 새로운 음식이 몸에 맞는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한 음식 테스트라면 허기감과 신체 컨디션까지 살펴야 합니다. 아무리 혈당이 잘 나와도 허기감이 심하거나 소화, 대소변, 기력 상태가 불량하면 식이요법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이 3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체질에 맞는 음식입니다. 7. 음식 테스트 결과를 기록한다. 음식 테스트를 하기 전 반드시 음식 테스트 노트를 만듭니다. 다음의 표처럼 정리해두면 자신의 몸에 맞는 음식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기감은 간단히 상중하로 기록하고 신체 컨디션은 기력, 소화, 대소변 상태 등을 적습니다. 8. 기본적인 식품부터 테스트를 진행한다. 수도 없이 많은 식재료를 모두 테스트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가장 흔하게 먹는 기본적인 식품을 정리한 것으로 테스트 순서는 바꿔도 무방합니다. 육류. 밥 없이 한 가지 육류만 원하는 방식으로 조리해서 한 끼 식사로 먹습니다. 단, 같은 양념, 같은 조리 방식을 사용해야 혈당 변화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곡류. 반찬 없이 한 가지 곡물로 밥을 지어 먹습니다. 절대 백미를 섞으면 안 됩니다. 면류. 한 가지 면만 원하는 양념을 곁들이고 조리해서 한 끼 식사로 먹습니다. 단, 같은 양념, 같은 조리 방식을 사용해야 혈당 변화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콩류. 밥 없이 한 가지 콩류만 조리해서 한 끼 식사로 먹습니다. 단, 같은 양념, 같은 조리 방식을 사용해야 혈당 변화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채소. 밥 없이 한 가지 채소만 생으로 먹거나 조리해서 한 끼 식사로 먹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혈당 수치뿐. 제가 숱한 음식 테스트를 통해 알아낸 혈당을 안정시키는 음식은 오직 제 몸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제 나만의 목록을 만들어 가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했듯 여러분 역시 이렇게 찾아낸 음식만으로 당뇨약 없이 혈당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에게 맞는 것은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 내 몸의 반응을 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혈당을 올리는 원인을 찾지 못하다가 음식 테스트를 통해 호두가 원인인 것을 찾아낸 환자가 있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챙겨 먹은 호두가 그의 혈당을 올리는 주범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호두를 먹을 때와 먹지 않을 때를 비교해서 혈당이 50 이상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물론 호두를 멀리하고 난 뒤부터 그 환자의 들쭉날쭉했던 혈당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처럼 치료의 방향은 오직 나 자신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3개월 동안은 꼭 이렇게 해야 합니다. 매일 혈당 확인하기. 혈당은 당뇨약 끊기 3개월 프로그램의 모든 향방을 결정하는 열쇠입니다. 매일 아침 기상 직후, 아침 식사 전과 식후 2시간 뒤, 점심 식사 전과 식후 2시간 뒤, 저녁 식사 전과 식후 2시간 뒤, 취침하기 직전 이렇게 하루 총 8회 측정합니다. 혈당은 하루 8회 측정이 기본입니다. 혈당 측정 결과에 따라 음식을 바꾸거나 조절해야 하므로 최대한 촘촘한 간격으로 혈당을 측정합니다.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 식사 시간이 30분 이내라면 식사를 끝낸 시점부터 2시간 후, 식사 시간이 30분 이상 걸린다면 식사를 절반 정도 마쳤을 때를 기준으로 2시간 후에 혈당을 잽니다.
식전 식후 시간을 지켜 혈당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혈당 측정 시간을 자꾸 놓치거나 잊어버린다면 알람을 설정해 둡니다. 휴대폰에 있는 알람 기능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특히 식후 2시간 혈당 체크는 일을 하다 보면 잊어버리기 쉬우니 미리 알람을 설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을 재는 것은 단순히 그날 먹은 음식이 혈당을 올렸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3개월 동안 내 몸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몸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면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혈당이 떨어지는 것을 직접 확인하게 되면 해당 식단을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식사 일기를 쓰자. 믿을 수 있는 것은 내 몸이 말하는 반응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반응을 잘 체크해 두었다가 나만의 당뇨 비법을 완성해야 합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혈당이 어땠는지, 체중은 어떤지 써내려간 매일의 기록들은 차곡차곡 쌓여 약 없이도 혈당을 안정시킬 평생의 비법이 되어줄 것입니다. 식사일기를 작성할 때 중요한 것은 먹자마자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정신이 없어서 혹은 주변 사람에게 눈치가 보인다는 이유로 한꺼번에 몰아서 기록하면 한두 가지를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확성도 떨어질 뿐 아니라 일일이 기억해내느라 힘과 시간만 더 소요되지요. 그러니 몇 끼 음식을 먹고 나면 바로 식사일기부터 쓰고 식탁에서 일어나도록 합시다. 식사일기는 앞으로 당뇨병이라는 무서운 질병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가장 든든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안전하게 당뇨약 끊기. 철저하게 식이요법을 하고 해당 주스를 먹으면 많은 경우 짧게는 며칠만 해도 혈당이 안정권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혈당이 떨어졌다고 해서 임의로 약을 중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스스로 혈당을 떨어뜨리는 방법을 알았다고 해도 모든 당뇨 환자가 혼자 당뇨약 끊기를 시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당뇨약을 먹어도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환자, 인슐린 분비 촉진제를 2-3알 이상 먹거나 인슐린 주사를 처방받은 환자는 혼자 당뇨약 끊기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환자들도 해당 식단을 통해 혈당을 낮추거나 당뇨약의 복용량을 줄일 수 있지만 반드시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책과 함께 당뇨약 끊기 3개월 프로그램으로 혼자 당뇨약 끊기를 시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뇨약을 복용하면서 공복 혈당이 130mg/dL 이하, 식후 2시간 혈당이 180 이하로 유지되는 경우, 당뇨약을 복용하면서 당화 혈색소 수치가 7% 이하로 유지되는 경우, 당뇨약을 끊을 때는 그 기준과 방법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안전하게 끊을 수 있습니다. 간혹 왠지 약을 끊어도 될 것 같다거나 컨디션이 좋아진 것 같으니 약을 줄이겠다는 생각으로 약을 끊기도 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약을 줄이거나 끊는 시점에 대한 기준은 무조건 혈당 측정계가 알려주는 숫자, 즉 혈당 수치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순서대로 혼자서 당뇨약 끊기를 시도해보세요. 1. 자기 체질에 맞는 식단을 완성하고 혈당을 안정시킨다. 해당 식단을 실시하고 음식 테스트를 하면서 매일매일 혈당을 체크하다 보면 며칠 만에 혈당이 좋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안정적이었던 혈당이 갑자기 치솟기도 합니다. 혈당 수치가 들쑥날쑥하는 이유는 앞서 설명한 대로 대부분 그날 섭취한 음식에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꼼꼼히 기록하고 식전 식후 혈당을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 일주일 이상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인다. 혈당이 한번 정상권으로 내려왔다고 성급하게 약을 끊거나 줄여서는 안 됩니다. 혈당이 공복혈당 110 이하, 식후혈당 140 이하로 최소한 일주일 이상 유지되면 그때부터 복용량을 절반씩 줄여갑니다. 반드시 끈기 있게 혈당의 변화 추이를 지켜보면서 일주일 이상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만 복용량을 줄이도록 합니다. 처음 약을 절반으로 줄이면 며칠 동안은 혈당이 다시 오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당황하지 않고 그대로 식단과 운동을 유지하면 자연스럽게 혈당이 다시 내려갑니다. 그 후 정상 혈당 상태가 1, 2주간 더 유지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3. 혈당 수치가 안정되어 일주일간 유지되면 다시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끊는다. 혈당이 안정적으로 일주일 이상 유지되면 한 번 더 약을 반으로 줄이거나 끊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끈기 있게 내 몸의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당뇨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4. 약을 끊고 혈당 상한선을 넘지 않으면 성공이다. 혈당 상한선은 공복혈당 130 이하, 식후혈당 180 이하입니다. 당화 혈색소 수치를 기준으로 하면 7.0% 이하입니다. 정상혈당인 공복혈당 100 이하, 식후혈당 140 이하로 혈당 목표를 세우는 당뇨 환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뇨 환자의 치료 목표는 정상혈당이 아니라 적정혈당입니다. 약의 도움 없이 공복혈당 130 이하, 식후혈당 180 이하만 유지해도 당뇨로 인한 합병증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수치를 적정 혈당으로 칭하고 당뇨약의 도움 없이 혈당을 유지해야 하는 목표 혈당 수치로 삼습니다. 당뇨약 끊기 3개월 프로그램 10개명 1. 자신이 어떤 음식에 중독되었는지 찾아라. 평소 습관적으로 많이 먹는 음식이 있는지 돌아보고 일주일 식단을 작성해서 곡류, 육류, 채소류의 섭취 비율을 측정해 본다. 특정 음식을 편식하고 있다는 것은 그 음식에 중독되었다는 의미이다. 2. 중독 음식을 끊어라. 음식 중독을 해독하는 방법은 중독 음식의 섭취를 제한하고 반대 음식의 섭취를 늘리는 것이다. 당뇨약 끊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3개월 동안은 중독 음식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 3. 춤추는 혈당은 해당 주스로 다스려라. 중독된 음식에서 비롯된 독소가 없어지지 않으면 혈당 조절은 쉽지 않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해당 주스를 몇 끼 섭취해 독소를 배출하고 불안정한 혈당도 잡는다. 4. 음식 테스트로 내 혈당을 올리는 음식을 찾아라. 중독 음식을 끊고 해당 주스를 먹어도 혈당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음식 테스트를 통해 내 혈당을 올리는 음식을 찾아내야 한다. 5. 음식 중독별로 해야 할 운동을 매일 하라. 중독 음식의 유형에 따라 운동법도 달리해야 한다. 곡류 중독 당뇨 환자는 근육 운동에 주력하고 육류 중독 당뇨 환자는 저강도 유산소 운동에 주력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6. 과식하지 마라. 모든 음식은 결국 혈당을 올린다. 필요 이상으로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과식하는 습관을 버리고 소식을 생활화해야 한다. 7. 모든 음식은 30번 이상 꼭꼭 씹어라. 음식을 꼭꼭 씹어 먹으면 소화효소인 아밀라아제가 침샘에서 충분히 분비되기 때문에 또 다른 아밀라아제 분비 기관인 췌장이 조금이라도 더 쉴 수 있다. 물도 30번 이상 씹어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8. 혈당과 체중, 체성분 측정은 필수다. 음식 중독으로 무너진 내 몸이 균형을 되찾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은 혈당과 체중, 체성분이다. 하루 8회 혈당을 측정하고 하루 한 번 체중을 잰다. 한 달에 한 번 체성분도 확인한다. 9. 근육을 키우는데 목숨을 걸어라. 근육은 포도당의 소비와 저장의 역할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근육이 발달할수록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낮아지고 혈당도 안정된다. 당뇨 환자에게 근육 운동이 필수인 이유다. 허벅지는 인체에서 가장 큰 근육이므로 다리 운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10. 시작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라. 3개월간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면 평생 당뇨약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시작도 끝도 결국 자신의 의지에 달린 일이다. 한번 마음을 먹었다면 무조건 끝까지 싸워라. 신동진의 당뇨약 끊기 3개월 프로그램 읽어드렸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약을 끊는 것을 넘어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나에게 맞는 혈당 관리법을 찾는 여정에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